네, 현재 열려있는 투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반도체 품목 관세 아직은 모른다라는 경계감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그럼 벌써 세 번째 문제인데요. 시험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푸틴 다음 주 정상회담. 우크라 재건주 투자 전략을 교통 표지판으로 그리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면 두 정상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건 SY 스틸텍이었죠. 정규장에서 22% 그리고 애프터에서도 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산 네트워크스, SG 등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또다시 모멘텀이 나오면서 섹터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두고는 조금 이야기가 나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어떤 종목에서는 물려있는 투자자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 재건주 엑셀을 밟아도 될지 아니면 정지선에 멈춰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이지은 전문가는 산성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시고 괜찮아요. 침착하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네. 자, 그러면 테이버 전문가 얘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듯 보입니다. 차가 뭔가 강에 빠질 것 같은 모습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위험한 표지판을 검색을 했더니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바다로 내려간다, 바다로 빠진다, 이제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이에요. 지금 이게 저희가 뭐 지도를 나중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항, 인천항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은 상하이 지나가지고 베트남 앞에 지나가지고 그게 싱가포르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운하를 건너가고 난 뒤에 지중해와 흑해를 건너가야 우크라이나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도대체 며칠이 걸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련돼가지고 항상 테마가 이렇게 날뜁니다. 날뛰는데 이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지구 반대편이에요. 지구 반대편.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러시아 쪽에는 재건한다 그러면 오히려 러시아가 진입한다든지 중국이 진입을 하겠죠. 우크라이나 쪽에는 이미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그걸 먹겠다라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다. 이건 테마죠. 이걸 테마로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주식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제발 이게 그죠.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게 정말 바다로 빠집니다. 감 어디에 가지 몰라요. 그래서 투자를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이 주의하고 가능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에 관심을 좀 내려놓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이지은 전문가가 그림이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0 속도 제한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면 늘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30km를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주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에 영업망 이런 부분들 갖고 있고 이미 유럽과 기업에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업황의 반등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지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만 가지고 이 기업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가면 안 되는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기계. 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업황 자체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과 글로벌 시장과 그리고
그리고 신흥극에서도 좀 업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실적을 통해서 또 그거를 증명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돼서 지금 세계적인 점유율이 높고 미국에서만 해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영업망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 전력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재건 관련돼서는 저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오는데 플러스 요소로 우크라이나 재건 가져가는 쪽은 괜찮다. 다만 테마성으로 정말 단기적인 수급을 통해서 가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단타 매매 좀 가능하신 분들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일정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